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 빌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올해 이제 2021년 1월입니다. 그 최근에 그 현 정부가 이제 기자단 간담회도 했죠.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또 새롭게 또 취임을 해서 또 속속들이 또 이제 대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공공 재건축에 대한 어떤 현안 이런 것들도 현재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알트모터 TV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요새 또 최근에도 발표된 것 중에 이게 도심 주택 공급의 어떤 활력소를 넣기 위해서 이 공공 재개발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공공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공공 재건축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후보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재개발이 어떤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뭐 70개 중에 한 10개 정도 제외하고 한 60개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한 12개 정도를 또 출했죠. 또 이제 시범 사업으로 좀 8곳을 좀 한 번 더 출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 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공 재개발 시범지를 선정한 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 재개발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물량의 목표는 총 4만 가구인데요. 공공 재개발이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탈바꿈한다고 하면 재개발은 지정된 구역 자체, 말 그대로 동네 전체가 탈바꿈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 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내건 사업지 공모에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역 등 총 70곳이 신청하면서 사업을 신청한 지역의 분위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시범단지로 해서 현재 공공재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제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좀 오랫동안 진행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또 조합원들 간에 또 알력 다툼도 있고 또 여러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분담금이 계속 쌓여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그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공공재개발 형태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붙죠. 되도록이면 역세권 지역에 또 역세권 지역에 뭐 10년 이상 뭐 사업이 또 지연되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지역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입니다. 이 조합원들 자체가 그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하기에 또 이주비를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그 국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서 이런 부분을 좀 융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이 좀 지연되거나 있었던 지역이 이 서울 안쪽 또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척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공공 재건축도 뒤따라올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큰 도모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지금 공공 재개발의 좀 현재 지역들을 좀 시범단지로 지정된 이 지역들을 좀 보게 되면 거의 뭐 10년이 아니라 뭐 15년 동안 사업이 지척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들이 주로 대상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을 이제 출구로 해서 나오게 되면 야 이런 지역이 어떻게 재개발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 있을까 하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진행이 된다. 또 하나는 용적률이죠. 용적률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역세권 쪽 주변 지역들은 거의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들이 혼재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상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도 진척되는
진척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아주 과감하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지역,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과거 같은 경우는 약 250m 정도, 300m 정도를 역세권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가 약 한 500m 정도로 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상당히 좀 많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의 내용이 있는데요. LH라든가 SH 등이 이 공공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공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LH, SH, 즉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해서 낙후대 환경 개선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하게 되면 이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인허가라든가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아있는 이윤 자체를 조합원들한테 많이 챙겨주겠다. 대신에 공공임대로 좀 빠져야 되는 아파트를 좀 선점하겠다라는 것도 여기 이제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어떤 상향을 검토를 진행하겠다. 거기 안에 또 이제 상가 세입자도 있겠죠. 이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시 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또 준공후 조합원 분양권을 좀 제외해서 물량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을 해서 원주민과 주거지원 계층의 어떤 주거 안정에 도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공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도시규제 완화, 또 사업성 보장, 이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이게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서 가장 안 됐던 부분을 네 가지로 좀 꼽아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도시규제 완화를 보게 되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적률 상한이라든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 사업성 보장은 이 관리처분 당시에 산정한 이 조합원 어떤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담금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합원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를 시킨다는 거죠. 그 서울 지역에 또 역세권 지역에 분양가를 상한제를 제외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나온다.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다. 요 내용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비 지원을 보시게 되면 기업으로 해서 사업비의 어떤 총액의 약간 50%를 지원하고요. EGV를 또 보장을 해줍니다. EGV를 보장해 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의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또 신속한 인허가, 즉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권, 도시계획의 어떤 진행을 해서 사업계획을 별도로 신임해서 사업을 어떤 절차 자체를 간소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위를 설립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인가에서 관리 처분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좀 걸리죠. 이걸 상당히 좀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간소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수익성은 당연히 나오겠죠. 용적률 자체를 상향시켜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150%에서 1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뭐 300%에서 360%까지만 준다고 한다면 뭐 150세대 정도 나오는 아파트가 뭐 350세대 이상이 나오는 아파트가 되니까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250%에서 250%에서 예를 들어서 500%까지 준다고 한다면 약 한 250세대 정도가 나오는 아파트가 거의 뭐 한 700세대 정도가 나오는 정도의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안에서 공공임대가 빠진다 하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상당히 좀 크게 개선되는 겁니다.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면 조합원 입장에서 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공모 절차를 보게 되면 이 공모 절차가 2020년도 9월 달에 이제 좀 개정이 돼서 나온 부분입니다. 보게 되면 공모시청에서 후보지를 추천해서 이런 부분에서 쭉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2020년도 6월 20일경에 공공재개발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었고 또 9월 달에 추가적인 어떤 공모 절차가 발표가 됐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5,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상당히 좀 세련되게 만들어진 공공재개발이다.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의 재개발이 상당히 좀
장기전으로 오랫동안 안 됐던 지역들에게 상대적 호기를 좀 발동을 했었고 그 많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정되는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시범 단지를 약간 8개 정도만 현재 좀 시범 단지로 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업 혜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도시 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이 사업성 보장, 그다음에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 준다든가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든가 이것만 하더라도 뭐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요. 거기 안에 또 사업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자비에 대한 융자도 지원해주고 사업비에 대한 융자도 지원해주지만 또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주비의 어떤 대책으로 해서 그 이주를 못하는 그런 어떤 조합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이주할 수 있도록 또 임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죠. 거기서 이제 잠시 동안 뭐 2년에서 3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을 또 마련해 줄 겁니다. 또 사업성 보장을 좀 보게 되면 관리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시켜서 크게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속한 인허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대 효과를 보시게 되면 도시규제 완화라든가 분양가 보장, 또 공공의 어떤 사업 관리, 또 원주민 이주 대책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조합원 사업 부담의 완화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가가 없는 지역들은 없었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역에 상가로 빠져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을 통합을 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요새 재개발이 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상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지분권 이거를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과 어떤 괴리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공의 어떤 사업 관리를 통해서 주민 갈등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주 대책을 강화해서 원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떤 뭐 정착률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소위 말하는 딱지를 팔고 다른 데 이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임대 아파트라든가 다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임시 거주를 하도록 하고 추후에 들어와서 거주를 한다면 이 조합원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 자체를 크게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공공재개발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선정 결과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한 60곳 정도를 선정을 했고요. 여기 안에 이제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에 뭐 10년 이상 전체된 곳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세권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어떤 뭐 수요자들이 많이 좀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이런 어떤 그 조건을 좀 많이 걸어서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를 꼽은 겁니다. 그래서 8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특징이 있는 것은 이 신설 1구역과 양평 14구역 또 13구역 이런 쪽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평 13, 14구역 같은 경우는 뭐 양평역에서 뭐 바로 앞에 위치했었는데 사업 진행 속도가 뭐 거의 뭐 한 15년 이상 부진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었다. 또 흑석 2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대문 신설 1주구 재개발 사업을 보게 되면 종전 같은 경우는 169세대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왔던 겁니다. 이것을 공공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약한 용적률을 2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약 한 12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상한으로 250에서 300%까지 준다고 한다면 이 재개발 지역이 279세대에서 거의 뭐 한 300세대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양평 1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약 한 360세대밖에 안 나왔는데 이걸 한 600세대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선정 지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양평 14구역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양평 14구역은 이 양평역 쪽에 위치해 있죠. 이 양평역 쪽에 위치해 있고 이 13구역 같은 경우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14구역이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14구역이 이 공공 재개발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길 건너편에 이제 양평 12구역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그 GS건설로에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현재 좀 철거 정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소분에서 철거로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가가 나왔겠죠. 평당가가 대략적으로 한 3,500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좀 이렇게 좀 되어 있다 보면 이쪽 13, 14구역 같은 경우는 평당 약 한 4,500 정도까지 많게는 뭐 한 4,700에서 뭐 4,800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신문로 2구역이라든가 복층 1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선 이 봉천역 쪽에 보게 되면 이 봉천역 쪽 이 도로 라인 쪽으로 해서 이 길게 좀 늘어서 있잖아요. 이 부지 자체가 길게 드러나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그 어떤 그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5호선 광화문 쪽 주변 지역도 이 광화문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재개발 지역들이 워낙 잘 되는 지역들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신문로의 2구역 같은 경우도 뭐 진척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설 2구역과 용도 1-6구역인데요. 이 신설역 같은 경우는 이 우회 신설선과 1호선, 2호선 지나가는 이 신설역이 위치해 있는데 이쪽 주변 지역이 이렇게 환승역이 상당히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거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요게 좀 요것도 신설 1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쪽도 이제 많은 혜택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이 청량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리 쪽 같은 경우는 용도 1구역뿐만이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총에서 뭐 한 11개 정도의 구역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11개 구역이 남아있다 보니까 11개 구역 중에 용도 1구역 같은 경우가 이 청량리 쪽에서 유일하게 또 선정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강북 5구역, 또 미아 3거리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흑석역 주변 지역의 2구역 지역도 흑석 쪽 주변 지역도 거의 뭐 10년 이상 된 그런 어떤 재개발 지역이죠. 어떤 공공 재개발로 이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좀 기대 효과를 좀 많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공 재개발로 후보지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재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에서 조금 뭐랄까요, 10년 이상 많이 연착된 그런 지역들의 어떤 그 선정을 지속적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뒤따라서 공공에 대한 어떤 재건축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뭐랄까요, 3기 신도시의 산업 청약과 맞물려서 많은 기대 효과를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